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성마의 맥지리 전성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봤던, 사실 많이 대비하지는 못했을 거야. 내신 끝나고 우왕좌왕하면서 뭘 딱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봤을 가능성이 큰 4월 모의고사,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 총평을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그 해설 강의에서는요, 주요 문항을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총평에서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과목을 분리해서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요, 3월 달과 비교해서 4월 달의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지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원점수는 당연히 오르면 좋죠. 근데 4월 달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 보여요. 난이도가 좀 더 높아 보입니다. 3월 달의 경우는 약간 고2 문제의 연장선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들은 좋고 테마들은 좋은데 자료 자체가 조금 고2스러웠어요. 근데 4월 달 모의고사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자료 중심으로 고3 스타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경험이 당연히 많지 않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점수가 유지만 됐어도 그 친구는 잘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점수가 올랐으면 더할 나위 없고요. 점수가 살짝은 떨어져도 한두 문제 정도, 많이 떨어지면 안 좋지만 아무튼 그래도 실력 자체보다는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학습에 대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본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4월 달 제가 원래 해설 강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5월 달에 보면서 6평이 너무 코앞에 다가온 상태라 뭔가 여러분들한테 자극이 필요하고 6월의 의미, 그리고 이 시험을 6월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 6월도 마지막 그걸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지만 6월 달에 대부분의 경우 고3 친구들은 내가 수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수시로 해서 갈 건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당장 결정은 못 내리고 쭈삣쭈삣해도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혹은 많은 친구들은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모의고사 보고 성적 안 좋으면 수시로 가야지, 그리고 내신 보고 성적 안 좋으면 나는 정시로 갈 거야, 이렇게 말을 돌리기도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이 있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친구들은 이 6월 평가원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국영수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탐이 몇 점이 딱 나왔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과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걸 하는 건 너무 그냥 1차원적이고 단세포적인 결정인 것 같다. 그래서 3월하고 4월을 좀 더 비교해보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들이 중요한 유형의 문항인지, 맞췄어야 하는 문항인지 그걸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6평 때까지 이걸 어떻게 해낼 건지 그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인데요, 개념 부분이 있고 자료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3월은 이게 강했던 거예요. 근데 4월 달에서 이 자료와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강조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킬러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는 자료 파트에 주어져요. 대부분 세계 지리도 자료 파트에 주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역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개념 파트의 문제를 얼마나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냈냐 아니냐가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을 점수 받고 가느냐, 문제풀이에서 나머지 점수를 올리느냐, 아니면 문제풀이를 해도 기초 개념을 틀려가지고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불안에 떨게 되느냐, 그걸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해드릴 문항은 사실은 1페이지엔 없어요. 해설 문항은 자료 중심의 문항을 해드릴 텐데 1페이지에는 뭐 4번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려고요. 특별한 난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2페이지에 좀 많이 몰려 있는데 6번이나 7번이나 8번이나 10번 이렇게 쭉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3페이지 쪽에 가게 되면요, 14번, 15번, 그리고 마지막 4페이지 쪽에 가게 되면 16, 17, 18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 유형의 문항들을 해드릴 건데, 자, 쌍지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한지에 비해서 한 3문제 정도가 많죠. 그러니까 세지가 한지보다 좀 더 어려웠어요. 근데 아마도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여요.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그건 뭐 예측의 영역인데 제가 뭐 여기서 분석 정확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지 점을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런 문항들을 중심으로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 문항 이외의 문항들을 다 맞았으면 거꾸로 역으로 잘한 거다. 이것들 맞으면 좋은데 이 이외의 문항을 만약 틀렸다 그러면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빨간불이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념 부분은 외우면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물론 일부 문항들은요, 너무 구체적인 국가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어서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오케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원래 무조건 맞아줘야 되는 거야. 정말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6월 단기간 남아있는 6월 동안 나는 6월을 타겟으로 하는 거야. 6월 동안 이 개념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해설해드리지 않는 문항을, 이건 자료 문항이니까 해설해드리지 않는 문항을 모두 다 맞추겠다. 그걸 목표로 해서 남은 기간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6평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왔을 때 자기의 실력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 연장선에서 예를 들면 수시로다. 내가 최저로 쓸지 안 쓸지,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고, 정시로다. 그러면 과목을 이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바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 주요한 문항들을 해설해 드릴 건데 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선지도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해드린 문항 이외의 문항이나 해드린 문항들 중에서도 선지까지 궁금하다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자기가 고민한 건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몇 번에 몇 번이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갈 게 특별하게 없어. 해설지도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뭔가요? 뭐 이렇다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대답도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해주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한 3주 동안 준비해서 6평을 조금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을 마지막으로 하면 세지가 아니라 고3 친구들은 6평 남은 기간 한 3주 동안 국수를 극단적으로 점수를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먹고 세지 같은 약간 암기의 성향이 강한 과목, 사탐 과목 이런 것들을 점수를 바짝 마음 먹고 올리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N수생에겐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N수생은 좀 다르죠. 하지만 고3 기준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잠시 쉬었다가 본 문제, 여기 체크해드린 문제 해설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